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신규 신청이 중단된 지 약 11개월 만에 전면 허용될 전망입니다.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민 단속에 체포돼 석 달간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50대 한인이 연방정부의 12만 5천 달러 배상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주말 플러싱에서 한인 입양인 단체가 주최한 한국의 전통 무용 공연이 열렸습니다. 한인들이 입국 시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을 잘 모르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입학시험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신규 신청이 중단된 지 약 11개월 만에 전면 허용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현재 시행 중인 다카 갱신 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폐지 발표 이후 중단됐던 다카 신청 접수가 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과 뉴욕 동부지법이 다카 갱신 신청 접수를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신규 신청 접수까지 전면적으로 재개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2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이번 판결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다카 신청이 전면 허용됩니다. 워싱턴 DC 지법은 지난 4월 다카 전면 허용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준 바 있지만 존 베이츠 판사는 다카가 위헌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2015년 연방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신분 부모 추방 유예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다카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워싱턴 DC 법원의 베이츠 판사는 이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적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아 일시 중단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연방법무부의 데빈 오말리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할 것을 시사한 뒤 여전히 국토안보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민 단속에 체포돼 석 달간 이민 구치소에 수감됐던 50대 한인이 연방정부의 12만 5천 달러 배상금에 합의했습니다. 이민국의 부당한 체포와 구금으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요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인 박 씨가 최근 연방정부가 제시한 12만 5천 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했다고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이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퀸즈 플러싱의 집을 급습한 연방이민국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된 뒤 이민구치소에서 3개월 동안 구금돼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플러싱의 집에 ICE 요원이 들이닥쳐 박 씨의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된 박 씨는 뉴저지주 에섹스 카운티 이민구치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전자발찌가 묶인 채 풀려났습니다. 1981년 시민권을 취득한 박 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요원들에게 수차례 걸쳐 귀화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같은 해 열린 이민재판에서 귀화 시민권자인 박 씨를 이민법에 의해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플러싱에서 한국의 전통무용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인 입양인 단체가 주최한 행사여서 더욱 뜻깊었는데요. 한국의 아름다움과 멋을 뽐내는 무대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시카고 한국무용단 창단 10주년을 맞아 뉴욕 플러싱 퀸즈 극장에서 우리 춤 아우르다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한인 입양아 단체인 AKA와 공동 주최한 이번 공연은 다민족 사회에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멋을 전하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그렇게 멀리만 있지 않구나, 또 더 같이 가슴으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연에는 약간 창작무용으로 위안부도 다루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백설공주를 창작한 작품도 다루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한국 문화를 좀 더 이렇게 더 친근함을 갖지 않을까. 태평성대를 제목으로 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살풀이, 잘가 할머니 등 한인들의 한
그리고 한국의 미와 멋을 표현한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졌습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유스팀으로만 구성된 어린이 무용단의 백설공주 무대도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시카고 한국무용단입니다. 백설공주와 북의 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온 게 진짜 좋은 기회였고 이 날이 되게 잘 되면 좋겠어요. 시카고 한국무용단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2년마다 대공연을 올리고 있으며 브라질, 이탈리아 공연 등 다양한 해외 초청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한인들이 입국 시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을 잘 모르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라면과 육가공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세지 등 육가공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한인들이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면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성분이 스프에 들어가 있어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되며 만두와 순대, 소세지, 육포, 훈제 요리 등과 같은 육류 가공품도 금지 품목입니다. 이 밖에 농작물과 원예작물의 씨앗과 뿌리가 있는 흙 묻은 인삼, 말린 고추, 그리고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이나 한약재 등도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단 김치나 반찬, 김 등 육류가 아닌 가공식품의 경우는 세관 검색대 통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영문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한국 내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재외공관을 통해 우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시일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병적 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재외 한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병무청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가 취업과 영주권 갱신 등을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앞으로 인터넷 정부민원 서비스인 정부민원24에서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센터를 방문해야 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등 해외 거주자의 경우 영문 병적증명서가 필요할 때 한국 내에 거주하는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우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발급까지 1주에서 2주 정도 걸려왔습니다. 뉴욕주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는 지난주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을 위한 규제 방안과 주정부 수입, 공공보건 등 구체적인 부분을 연구할 실무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구성된 실무그룹은 알폰소 데이빗 법률 고문이 관리 감독하며 공공보건과 경제 전문가, 각 주정부서 실무자, 주상하원 의원, 뉴욕대 교수 등이 참여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주 보건국 등 여러 부처와 연구를 진행했었다며 이제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에 필요한 규제 방안과 주정부 수입, 공공보건, 잠재적 위협 등의 다양한 부분을 연구해 합법화할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고 제대로 규제에 관리된다면 공공안전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내용의 75페이지짜리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21세 이하는 마리화나 접근을 제한하고 마리화나 사용 후에는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 머레이힐, 와이스톤 지역의 사업체 수가 뉴욕시에서 네 번째로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맨하탄을 제외하고 사업체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6년까지 뉴욕시에서 사업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노스, 프로스펙 하이츠로 40%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 머레이힐, 와이스톤의 사업체 수는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플러싱, 머레이힐, 와이스톤 지역은 맨하탄을 제외할 경우 사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싱, 머레이힐, 와이스톤 지역의 사업체는 맨하탄을 포함할 경우 첼시, 클린턴, 미드타운, 머레이힐, 그래머시, 스타이프센타운, 배터리 파크시티, 그리니치 빌리지, 소호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종별로 분류하면 소매 유통 1,461개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과 건강보험 사무실, 건설, 식당, 도매, 부동산, 변호사와 회계사, 제조업 등이었습니다. 이 지역 직장인들의 평균 통근 시간은 40분이었고 실업률은 5.7%로 매우 낮았습니다. 전체 인구는 25만 322명으로 뉴욕시 도시 중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외국 출생자 수도 14만 6,637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아시안 인구 역시 12만 9,327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퀸즈의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 더글란스톤, 리틀렉 지역의 경우 사업체 수는 2010년 2,201개에서 2016년 2,488개로 13%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특수 목적고 입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목고 입학시험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빌 드블라지오 시정부가 이 보고서를 4년 넘게 의도적으로 은폐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메릿 어소시에이츠가 특목고 입학시험을 치른 8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험 성적과 고교 입학 후 2년간 학점을 비교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특목고 입학시험이 추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시험으로 평가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수학과 과학 부분에 있어서 변별력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타이브슨트 고교와 브롱스 과학고를 비롯해 8개 특목고에 합격한 학생들은 고교 입학 후 평점 3.1점의 평점 평균 GPA를 기록했고 불합격생의 경우 평균 GPA가 2.4에 머물렀습니다. 뉴욕주 고교 졸업시험인 리전트 시험에서도 특목고 합격생들은 83에서 93점 사이의 성적을 보였으나 불합격생들은 69점에서 79점을 나타냈습니다. AP 시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부 민권 옹호 그룹이 특목고 입시의 공평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평을 제기함에 따라 시 교육국이 메릿 어소시에이츠에 의뢰해 작성한 것입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정부는 언론들의 보고서 공개 요구를 법률적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거부해오다 지난 3일 결국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난주 성명에서 특목고 입시에 관한 2013년 보고서를 은폐한 교육국을 강력히 비난하며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초중학교의 영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 최초이자 한인 이민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인 이름을 딴 고속도로가 탄생했습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샤론 콱 실바, 최석호 주 하원 의원, 김한중 LA 총영사 등 관계자들은 오늘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지역의 아티시아와 나트 선상 5번 프리웨이 진입로에서 한국 전쟁 영웅 김영옥 대령 하이웨이 표지판 설치를 기념하는 시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미국에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한인들이 여러 가지 기여와 희생과 헌신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며 치하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Just proud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all their contributions to not only Buena Park in my district but across California. 관계자들은 김영옥 대령 기념 하이웨이 표지판의 설치 비용은 민간 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기금 모금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모든 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LA에서 태어난 김영옥 대령은 2차 대전에 참전해 공을 세우며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 정부로부터 수많은 무공 훈장을 받았으며 전역 이후에는 한미연합회, 한미박물관 등을 설립하는 데 기여하는 등 한인 사회를 위한 일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미 국민 40만여 명이 결혼이나 노동 등을 강요받는 이른바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단체인 워크프리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민 40만여 명은 인신매매, 강제노동, 강제결혼 등 억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민 800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을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를 현대판 노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소비 증가가 세계적인 강제노동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워크프리 재단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0명 가운데 1명꼴로 현대판 노예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는 아이디 NYC의 발급 연령 기준을 현행 14살 이상에서 10살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10살에서 13살 어린이 30만 명도 아이디 NYC를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디 NYC를 소지하면 뉴욕시 주요 박물관과 문화기관 등 40곳에서 무료 입장과 멤버십, 할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리처드 카렌자 뉴욕시 교육감은 2019 학년도부터 맨하탄의 뉴욕 시립대 부속 헌터 고교와 밀레니엄 브루클린 고교 등 11개 고교들이 뉴욕시 공립교 인종 다양화 프로그램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종 다양화 프로그램은 성적과 상관없이 저소득층 학생과 이민자 학생들을 일정 비율로 입학시키는 정책입니다. 인종 다양화 입시 프로그램은 올해 말까지 78개 학교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청소년들의 음주 단속을 위해 위조 신분증을 적발해내는 스마트폰 앱 기술을 이용한 21세 미만 청소년 음주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의 위조 여부는 물론 50개 주의 운전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확인하는 스마트 앱 기술을 음주 단속에 도입하기는 뉴욕주가 미 전국 최초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에 따르면 5억 4,300만 달러 메가밀리언 복권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역의 한 파이낸스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11명이 공동 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당시 메가밀리언 상금이 5억 달러가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1인당 2달러씩을 내 함께 산 복권이 천문학적 액수의 잭팟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고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1도, 섭씨 영상 33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영상 24도. 수요일 몇 차례 비와 강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